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 혼자 벌어서 산다라는 책입니다. 정은길 지음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혼자서도 여유롭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잘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 즉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 책은 혼자 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돈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싱글 라이프를 위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전하는 책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 같은 결정에 가장 먼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돈 관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관리를 바쁘고 귀찮아서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나 혼자 여유롭게 살지 아니면 나 혼자 빠듯하게 살지는 현재의 돈 그릇을 확인하고 미래의 돈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여유롭게 살려면 먼저 내가 사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꼭 마련해야 하는데요. 일단 집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돈을 모을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요.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의 규모, 그 집을 위한 자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나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돈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도넛의 크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을 통장에 남기면 끝입니다. 내가 번 돈에서 필요한 지출을 뺀 나머지 돈을 저금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을 과연 얼마 동안 모아야 원하는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내가 버는 적은 돈도 내 집 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꾸준히 돌봐준다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도넛의 크기를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이 파격적으로 오르거나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체 수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도넛의 크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돈을 내가 어느 정도 관리한다면 지출을 줄여 지금보다 더 통통한 도넛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절약과 저축도 하지 못한다면 내 집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버는 돈을 아끼고 줄여 돈을 모아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돈을 매만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의 자산 흐름도 알지 못하면서 돈 관리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먼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돈을 쓸 때는 주기 전에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몇 년 내로 이직이나 퇴사 계획이 없다면 우선 그 기간을 돈 모으기의 골든 타임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고 그 월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저금은 내가 나중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쓸 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경쟁에서 밀리다 월급마저 위태로워지기 전에 지금부터 이를 대비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도 줄고 집도 없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현재의 지출에 관대해지는 건 위험합니다. 소비에도 중요한 순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후를 설계할 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수준을 끼니 해결과 입을 옷 구입에 그치지 않고 집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등은 거주의 안정성을 해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소비도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노후 준비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탄탄한 바탕이 바로 의식주의인데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것, 제대로 된 우선순위 소비, 건강한 소비 패턴 등의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게 쓰고도 만족하는 소비가 되려면 지갑을 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헤아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사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인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 벼르고 별러 사는 것인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등 있는 그대로의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솔직한 소비입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이상 언제나 합리적인 소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비의 우선순위를 의식주의에 맞췄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소비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에 실수가 섞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솔직한 소비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돈 관리의 기본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여정은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내 돈을 아낀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장기적인 돈 관리에서는 의식주라는 우선순위를 항상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솔직한 소비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돈을 쓰고 난 후 후회와 자책 등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꾸준한 돈 관리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일수록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려 하고 그 돈을 쓰는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결국 돈을 다루는 사람과 돈이 같이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느낌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미 없는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 알아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상당 부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불필요한 변동 지출을 꽤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소비의 완성입니다. 다만 솔직한 소비에도 브레이크 같은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상한선 내에서 의식주를 제외한 돈을 쓴다면 주머니 사정도 타격받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돈 쓰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성비를 따지듯이 능력비를 따져야 합니다. 이 돈을 모은다고 정말 돈이 모이기는 할까? 쓰기에도 모자란 돈을 아끼고 모아봤자 정말 집을 살 수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수입을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탓합니다. 통장이 텅텅 비었다고 통장이라고 부르거나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자조하기도 하며 자신이 버는 돈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내 수입이 쥐꼬리만큼 적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돈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돈을 번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정확한 잘잘못을 따지려면 적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만든 나를 탓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저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는데도 저축할 돈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적은 돈을 탓하기만 하는 의미 없는 원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 바라볼 때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번 돈 안에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나에 대한 고민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입을 탓하며 계속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내가 가진 능력과 일자리를 연결해 수입을 늘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민이 수입을 늘려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방어와 공격입니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돈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절약과 저축입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님에도 계속 사게 되는 이런저런 물건들,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지갑을 열게 되는 충동 구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기분 전환으로 쓰는 비용 등을 줄이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약과 저축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아끼고 줄이는 소비는 어느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먹고 있는 등의 생활에 돈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돈을 쓴다 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의 총량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돈 관리는 실점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점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승부를 내기는 힘든 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돈 관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고 싶다면 점수를 내는 것, 즉 공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소득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을 더 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 종일 회사에 얽매여 있다 보면 좀처럼 시간도 아이디어도 여력도 생기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입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돈 관리 습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이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방어력은 간절함에서 나오고 공격력은 일자리 변화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수입이 더
늘어날까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수입을 늘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관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실천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나 혼자 벌어서 산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